수탉 4마리를 격리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자유롭게 살던 녀석들은 처음에는 격리된 장소를 탈출하는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다. 수탉들이 이곳에 격리되기 전 나는 녀석들이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이나 하는 한심하고 필요 없는 존재라 여겼다. 하지만 천하에 쓸모없다고 여겼던 수탉들은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자신의 암탉들을 보호하는 보디가드 역할을 잘 수행했던 것 같다. 수탉들이 격리되었던 3개월 동안 꽤 많은 수의 암탉들이 희생되었으니 말이다. 그 이전 수탉들이 암탉들과 함께 지낼 때에는 아주 드물게 암탉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닭무리 내에서 수탉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던 것 같다. 일주일 전쯤 또 한 마리의 암탉이 맹금류에게 희생되었다. 그동안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맹금류나 들고양이의 짓이 아닐까 추측만 했었다. 하지만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매가 암탉을 사냥한 후 살점을 뜯어먹고 있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목격했다. 일반적으로 매는 사냥감을 낚아챈 뒤 둥지에 가서 뜯어먹을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내가 목격한 바로는 현장에서 바로 뜯어먹고 있었다. 그동안 사라진 암탉들도 모두 그 녀석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게다가 농장 하늘 위를 날아다니며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녀석은 마치 편의점을 방문하듯 수시로 저공 비행을 하며 농장의 동물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나는 며칠을 걸쳐 고심하고 또 고심했다. 농장의 동물들을 모두 닭장 안에 가두어서 키워야 할까? 아니면 매가 노리는 암탉들만 가두어서 키워야 할까? 일주일에 걸쳐 농장을 찾아오는 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녀석은 유독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다니는 암탉을 주요 타겟으로 잡는 것 같았다. 무리를 지어다니는 오리들은 맹금류가 나타났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함께 몰려 있어서 쉬운 사냥감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마도 오리들보다 덩치가 작은 암탉들이 맹금류 입장에선 좀 더 쉽게 사냥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암탉들만 격리시키기로 하고 태양이에게 자유를 주기로 했다. 암탉들이 함께 지내게 되면 수탉 2마리가 또다시 암탉들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게 될 것이고 결국 암탉들만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태양이는 앞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암탉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래서 녀석에게 오늘 하루만 암탉들과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 다음날 제리의 암탉 3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암탉들을 모두 흥부가 지내는 닭장으로 격리했다. 제리는 다른 수탉들과 달리 자신의 암탉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또 맹금류와 한 번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녀석의 암탉들도 늘 제리와 함께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제리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준 것이다. 흥부에게도 암탉들을 거느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지금껏 한 번도 암탉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찌질한 수탉이기에 이렇게라도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리고 경쟁자가 없는 이런 환경에서는 어쩌면 암탉들의 지지를 받는 괜찮은 수탉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갑작스레 격리가 되자 몇 마리의 암탉들은 구석에 처박힌 채 꼼짝을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암탉들은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다. 오히려 갑자기 많은 암탉들이 함께 지내게 되자 흥부는 너무 긴장한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내가 흥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주었으니 이런 환경에서도 암탉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녀석은 수탉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